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새벽 2시 15분입니다. 오늘 썸네일을 다른 걸 만들고 싶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뉴스와 상황에 맞게끔 중립적으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급반등이라는 주제로 행성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반등, 네, 어쨌든 다행이죠. 왜냐면 어쨌든 이란과 미국의 이제 전쟁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단 원유 값이 떨어졌다라는 거, 유가가 떨어졌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많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께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연금이 이제는 달러를 내다 팔고 있죠.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해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일단은 약 10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0억 달러라고 하는 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이제 4,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리고 외환 보유고는 또 최후의 보류 이런 것들이다 보니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번에 이제 한 800, 900조 가까이 이제 국민연금에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15% 정도를 이제 환해지로 해가지고 실탄을 이제 공급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좀 잡았죠. 그럼 잡으면서 이제 전쟁이 좀 이제 이슈 변수가 조금 진정이 되고 원유도 좀 굉장히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좀 코스피가 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건 시중에서 알려진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차트를 보게 되면 좀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그리고 좀 좋은 전략들 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 한쌤은 인버스 다 팔았습니다. 곧버스는 오래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10%딱 수입 가져오면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9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팔아버렸습니다. 한 11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긴 한데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그냥 저희를 이제 맛있는 외식 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게 또 재미죠. 그죠? 아무튼 코스피는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격동의 한 주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게 일단은 메인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란 14개 항 평안 초안 원유 제재 해제되었고 30일 내에 얼음분줄 재개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 여름이 되게 좀 사실은 중요한 변수였어요. 왜냐하면 유조선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올린다고 바로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막 집에서 걔네들이 집까지 올라면 저희들은 한국 동북아 쪽에 올라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좀 아슬아슬했는데 어쨌든 좋은 타이밍에 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건설주들이 다시 또 반등을 좀 했을 것이고, 그죠? 미국 반도체 반등 나오고 있네요. 미국 반도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반등되진 않았더라고요. 오늘 차트를 조금 꼼꼼하게 볼게요. 이 지표들은 이제 요즘에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클릭하시면 이제 코스피든 뭐든 다 나오게 됩니다. 뉴스 간단하게 보죠. 그죠? 격동의 한 주 서킷 브레이크에서 변동성의 기운. 그러다 보니 개미들을 그리고 곧버스, 특히나 곧버스 개미들 저는 잘 먹고 빠져나왔지만 또 누군가는 보고 이 곧버스 산 다음에 그러면서 또 물려가지고 호적거리고 있겠죠. 곧버스는 손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스는 그렇게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익절 못하면 손절이에요. 들고 있는 건 바보예요. 바보. 원숭이들이라 하는 거예요. 원숭이 웃기기 원숭이 되기 싫으면 당장 정리하시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이제 1,520원 정도. 1,520원이 좀 안정됐다고 말할 정도 수준이 돼버렸다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일단은 제가 제일 요리하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하는 편이긴 하지만 혹시나 모르잖아요. 한국의 경제 그리고 상황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부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포퓰리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복지라든지 돈에 좀 많이 쓰이는 게 있고 이번 선거 같은 게 들어오면서 또 돈이 많이 풀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원화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나중에 손해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것은 또 어쩌면 독약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돈이 좀 풀리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돈을 좀 푸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 그리고, 참 똑똑한 건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상승으로, 그리고 집값을 상승시켜서 세수 확보까지 참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과거 이제 문 대통령님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윤석열은 저는 그냥 그 사람 새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쪽 당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정치 악플 다실 건 다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마이크론이 좀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추론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아주 그 그래픽 카드는 강력한 연산 칩이거든요. 추론 칩과 저장 칩들이 좀 저가형 반도체들이 좀 다시 힘을 내고 있고, 특히나 인텔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엔비디아보다는 이제는 그쪽 쪽이 좀 더 차라리 전망이 좀 낫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원달러는 1200원대 돈정을 왔고, 너무나는 반도체 사이클 기속을 하고 있을 거다. 일부 거품은 있을 거예요. 거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거품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빠질 것인가라는 부분은 부정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유가는 7월 말이야 확실하게 재개방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단기 공급 부분 잔정이 좀 부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보기 전에 환율부터 체크해야겠죠. 환율은 모든 투자를 할 때 환율은 가장 우선순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행입니다. 1560원에서 이제는 좀 그래도 크게 그래도 533의 하락 다이버스를 찍어주면서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차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루종일 좀 진정돼서 1400원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떨어졌다가 한 번 더, 여기 봉우리보다 여기가 더 높으니까 한 번 더 봉우리를 맞춰주는 이런 형태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충격을 대비하고 계시고, 거기서 만약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또 형성이 되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환율은 좀 14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빠질 거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해요. 1400원대 초반까지는 내년엔 좀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지 그게 조금 분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8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가는 아직까지, 소비자 물가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그죠? 떨어지는 모습도 나쁘지 않아요. 아마 80에서 이 정도에서 좀 90에서 80 사이에서 한동안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보고 이제는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해 나갈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80달러 사실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봤었을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면 그냥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60에서 80달러 정도면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하네. 그렇게 보면 높은 가격 아닐걸? 그렇지? 맞지? 그래서 조금 높은 가격,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가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60달러대 이탈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0달러 정도만 유지가 해도 그래도 소문 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그것에 비해서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유가는 아직도, 우리 체감 유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달러, 여러분 강달러 얘기하지만 위안화가 미쳤어요. 그죠? 위안화가 말도 안 돼. 달러 상승한 것보다 달러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1380원에서 올랐지만 위안화는 더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안화의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아무래도 수입 물건은 중국계 많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S&P입니다. S&P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숏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숏은 오래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숏이 진행이 됐었고, 또 언제였었더라? 6월 한 6일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6월 4, 5일, 6일. 그죠? 제가 숏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인버스를 쳐가지고, 버스를 사서 깔끔하게 먹고 바로 빠져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왔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되돌림에 대한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찍어보게 된 38.22에 대한 되돌림 부분을 깔끔하게 찍어줬고요. 요건 임펄스 여기서부터 활동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부분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시 떨어질 것인가. 요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한 7,800까지는 열려두고 계시되 이제 숏은 치면 안 돼요. 때문에 이 타이밍 치는 게 아니면 이렇게 끊어질 때 이 타이밍 딱 치는 거예요. 먹고 째는 거예요. 숏은 존버하면 병신이에요. 그죠? 숏은 존버하면 병신이다. 그죠? 욕하세요. 네,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쥐들 병신짓 해놓고 나한테 욕하면 뭐 할 거야?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요즘 7,000포인트, 6,800포인트까지는 나중에 올 연말 가을쯤엔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 두시고 지금은 여기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추세가 이탈되는 여부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적 매수 쪽으로 우위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입니다. 은은 또 많이 떨어졌다 또 반등이 좀 왔었네요. 그죠? 은은 그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렇게 많이 반등하지 못했어요. 엔비디아 날봉을 보시면, 그니까 뭐 많이 안 떨어지기도 했지만, 엔비디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인텔 볼 수 없나? 인텔. 제가 요거는 잠시만요. 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인텔 이제 좋다. 차라리 이게 좋다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방 멤버들에서 말씀드렸나? 제가 이 말 했을걸요? 이제 그 연산보다는 추론 칩들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텔 이런 것들이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차라리 엔비디아보다 인텔이 낫습니다. 인텔 인텔 칩도 비싸지면은 참 컴퓨터는 어떻게 바꾸냐? 이거는 정말 이제는 컴퓨터가 정말 컴퓨터가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자, 그리고 알리바바는 좀 떨어지고 있네요. 자, GS건설 보겠습니다. GS건설이 조금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25,000원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는데 25,000원에서 반등이 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크게 이것도 10% 10%가 넘네요. 그죠? 큰 반등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대한항공이 역시나 기름값 떨어지면 오르는 녀석이죠. 26,600원, 27,0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역시나 그래도 볼린저 밴드는 아직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저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바로 갈 모습보다는 살짝 또 눌려줬다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뭐 고만고만합니다. 제 패턴은 22,000원 정도 됩니다. 얘는 이제 배당금 받으면서 좀 타고 있어요. 좋잖아요. 그죠? 배당금 받으면.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을 해서 3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일단 확실하게 보여질 거는 이 상승 지분에 대한 부분은 상승에 대한 추세가 꽤나 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삼성전자는 어중간한 기간에 대한 장투보다는 아주 긴 기간에 대한 장투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유리하신 부분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조금 보여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동평균선 배열 상태가 큰 폭락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좀 조금 굴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횡보성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형태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25만 원 정도 오게 되면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9만 원, 20만 원 언더였나? 30만 원대였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살짝 타점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여러분들 사시려면 한 30만 원대에서 20만 원 후반 정도에서 한번 가볍게 한번 노려보셔도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정도는 되지 않겠나. 물려도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확 떨어지기보다는 꿀렁꿀렁하면서
아주 사실 만들어내고 50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하긴 했었어요. 울렁울렁 하나 만들어내고 그 뒤에는 이제 2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저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는 뭐 삼성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이클 자체가 뭐 가면 한번 도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다들 자리 받고 조고래기를 끌다가 다시 상승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관점 증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사신다면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큰 추세가 깨지게 될 때는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로 보시면 좋겠냐면 요 추세 정도 체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멀죠? 그죠? 추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 이제 일봉상 이제 빨간색 선이 누구냐? 하여튼 요 정도 라인을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매수에 역시나 우위에 있긴 하지만 비용을 크게 가서 막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많이 먹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더 좋지. 코어 인더스트리 저희 여기서부터 막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네요. 네. 자, 요 정도 말씀드릴까요? 뭐 다른 것도 볼 거 있는가 살펴보죠. 크루드 오일 빠지고 있는 부분이었고, 뭐 그래요. 네,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코인입니다. 코인도 덩달아서 약간에 대한 반등,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 단톡방에 스크린샷을 올려드렸죠. 찾기 어려워라, 그치?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가 6월 11일, 6월 11일 목요일 날이었네요. 이틀 전. 목요일 날, 지금 토요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이때 요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을 거다고 깔끔하게 탁 찍어 올려드리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스비캔은 또 눈치채시고 가자 외치고 계시는데 글쎄요, 뭐 그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응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좀 펌핑이 나왔었고 비트코인은 좀 빨아먹으면서 아마 6만 한 5천, 4천, 5천 요 정도 하나는 한번 볼게요. 이제 9만 8천 정도 대충 요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만 달러 연출됐고 3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약간의 어그로성이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은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변화의 모습, 자, 거래가 조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요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배팅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저점으로 살짝 먹어보고 쳤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뭐 들었다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몰라요, 그건. 어쨌든 그냥 빠질 수도 있고 들었다가 매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요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번 해볼만 한 상황은 되겠다. 하지만 다이버전스 측에서는 바로 크게 갈 상승까지는 아니고 조금 66,000, 65,000, 65,000, 6,000 요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죠? 원합니다. 66,000, 96,600만 원까지 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꾹꾹 하면서 그만 한 뭐 1억까지는 좀 하여튼 그 정도. 하여튼 그 정도에서 어떤 관점이냐면 A, B, C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기 조금 이롭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권장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장대 한번이 빵 터지면요. 이거 놀림목 잡아보셔도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애징하면 조정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진입각을 보시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절 딱 잡고 요때 들어가 보시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포기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측보다는 대응이니까 대응에 대한 포인트를 다 읊어 드리고 있습니다. 엔소 이런 애들 또 힘을 좀 주고 있네요. 그죠? 엔소, 소폰, 플라즈마 뭐 이런 애들 좀 블라스트 그런 좀 그렇고 뭐 괜찮은 애들도 있고 안 좋은 애들도 있고 예전엔 누구였었다? 월드코인은 이제 올라갔다가 아직도 크게 안 빠지고 있네요. 월드코인 같은 애도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래요. 네, 우리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도 여기서 각 잡아드렸으니까. 코인은 참 싫어. 이미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정답이다 이런 표현을 못겠지만 너무 스캠이잖아요. 하는 즉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고도 딱히 보이지도 않고요. 제 눈에는 뭐 좋다 하시는데 저는 뭐 제 눈에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다만 타이밍적으로 딱 이때도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이거는 또 아까 저 몇 배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 있겠다. 그런 녀석들이 덜어 있다는 거죠. 메가이더 같은 친구가 지금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메가이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아보죠. 뭐 그죠? 이런 것들은 아시잖아, 그죠? 손절가 장생히 잡고 하셔야 돼요. 이런 말 제가 함부로 너무 수위를 높이면 안 되거든. 메가이더 같은 경우는 한번 손절 다 잡고 조금 10% 정도 좀 크게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 정도 잡아볼까? 1000만 원, 200만 날린다 생각하고 성공하면 2000만 원, 실패하면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에요, 게임. 승부를 본 주사위 던지는데, 근데 주사위 던질 때 그 주사위가 조금 유리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또 이까지 또 봐주신 분들 계시다면 20분이잖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좀 버시면 저도 좋고요. 돈을 많이 버시면 저한테 뭐 커피나 또 많이 버시면 치킨이나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시면 저 감사하게 받아 먹는 거 그런 거죠. 뭐. 오픈 냈죠. 이런 것도 도전해볼만 하겠다. 이거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약간 도전적인 형태를 좀 띠고 있네요. 그리고 변동성도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가볍게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연금에 대한 이야기,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8,000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반도체가 한국 경기를 완전 캐리하고 있습니다. 한세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더 이상 떨어질 건축지가 없다. 여러분들. 이때 그랬나요? 이때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 가물가물. 이때인 것 같은데. 요때인가? 그렇죠. 요때 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 요때 그 계엄령이고 대선 직전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대통령도 없고 경제부총리 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누구냐 사회부총리도 없고 지금 누구였냐 그때 무슨 장관이었나? 그분이 이제 국가를 맡아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건 떡지가 없다. 이때 사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참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딱 1년 전이네요. 그죠? 저는 뭐 엄청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만 요때쯤 팔았어요. 요때쯤 팔아가지고 코인을 더불어 코인이 메인이었으니까 코인하고 좀 정리를 해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바라봤던 게 요 정도 위치거든요. 요 정도까지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는 저는 뭐 제 그릇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팔아서 그걸 했죠. 가게를 차렸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더 상승을 많이 했네요. 이건 뭐 내 그릇이 아닌 건 못 먹는 거죠. 뭐 다만 뭐 일부는 먹었습니다. 네, 일본 반도체가 주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챙겨 먹었습니다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럴 때가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더 가더라도. 출견 매수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표상으로 지금 하락 다이버스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추세는 상승이고만 보조지표 하락 다이버넌스라는 것은 여기서 지표이 다시 잠시 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표들이 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서부터는 무턱대고 달려드시다가는 다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꼬이는 시장은 이제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보통 이럴 때 연출이 많이 돼요. 근데 비코인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종목 발굴 잘 하시면 반도체는 뭐 의뢰는 그냥 고만고만 상승할 겁니다. 엔비디아가 과거부터 조금씩 상승했다 20-30% 올랐나? 그런 것처럼 꾸랴꾸랴 뭐 그냥 움들면서 올라가겠지만 지금부터는 종목 잘 발굴하시면 또 오기야 금이야 하는 종목들이 터트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가 아마 한 몇 달 동안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하락 다이버넌스지만 이 처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바로 꼬라박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6월 달까지는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겁니다. 그죠? 큰 하락은 없었겠지만 지금부터 근데 인버스 왜 샀냐? 이거 먹으려고 샀지.
그죠?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덜 빠지긴 했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6천대 후반은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7천도 초반이랑 근데 초중반에서 반등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필평시 해볼까요? 38.2죠. 38.2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요거예요. 요거.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요거고요.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요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또 빠졌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전 요게 더 좋다고 봐요. 그래야 또 만 포인트를 또 향해 달려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얘기가 조금 샜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기회 잘 챙기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악플 또 달겠구만. 니버스 샀다며 하면서 나도 우리 끌 거야. 이제부터 양반 안 할 거야. 예보를 땡길 거고 그리고 먹었고 뭐 수용 인증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인증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돈이 아니라서 쭉 팔리긴 하는데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뭐 달라고 하면. 근데 당신의 신상도 확인되었을 때 내가 그걸 공개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시장에는 코인이 과연 먹을 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코인도 여기를 넘뚫고 올라가고 있으니 요 정도 9,200만 원에 대한 손절,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9,200만 원에 대한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애들 말고요. 이제 바닥에서 톡톡 드는 애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일부를 한번 가볍게 놀아보시는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어떤 종목일지는 뭐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고 몇 종목은 내 눈에 좀 띄는 게 있더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뿅.